여러분은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배움이 일자리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 세우셨을 것 같아요. 운동 당연히 들어가고요. 금주 금연 들어가실 테죠. 또 돈 아끼기, 돈 투자하기 있으실 텐데요. 실제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연초에 세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UCLA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냥 본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새해 목표, 다짐과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돋아줄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 최다 기능장인 한국폴리텍대학 신은배 졸업생 나오셨어요. 은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 졸업생이자 현재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은배 주무관입니다. 와,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이요? 네. 지금 제일 바쁜 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방역 통하고 또 이제 검역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이 많으세요. 은배 씨는 그러면 지금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관리 업무 등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럼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곳에서 기조직 공무원으로 청사 및 기계 설비, 유지 보수와 물품 공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유지 보수 물품 공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품 지원 지금 하는 거면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긴급한 상황에 마스크 같은 지원도 하세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뭐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외국인 입국 심사를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이제 손 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이제 지급을 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도할 정도로 예방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인천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못 돌아오게. 네, 맞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수고를 칭찬해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모신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은배 씨의 인생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 최다 기능장이라고 했어요. 최연소면 도대체 몇 살 때 딴 거예요? 제가 이제 기능장 자격증 4개를 취득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3년 전이니까 제가 오늘 3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8살 때 최연소 최다 기능장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맞아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최연소 28살 때. 그러면 최다 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은 이제 최상급 숙련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 총 28종류의 이제 기능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용접, 또 판금 재관, 에너지 관리, 배관 분야의 4가지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해 대한민국 최연소 기능장이 되었습니다. 와, 20대 대한민국 최연소 최다 기능장이라는 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28개 기능장 자격 중에 용접, 판금 재관, 에너지 관리, 배관 이 4가지의 자격을 취득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 기술을 배우게 되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릴 적 아버지께서 이제 보일러 설비 가게를 운영을 하시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방학 때는 아버지 일터에서 여러 기계들을 조작하며 실무적인 경험을 하고 추운 겨울날 이제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니 꼭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30살 전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고요. 그 목표를 몇 살 때 가졌다고요? 그때는 중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예, 저는 중2 때 기능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중2 때 내가 아버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30살 전에 기능장 자격을 따야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결심하셨고 28살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뤄낸 건데 정말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했어요? 일단 이제
제가 고향이 경기도 연천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컴퓨터 운영 기계과로 진학을 하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판금문약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할 때는 1년 중 설 명절을 제외하고는 학교 교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루 15시간 가량 훈련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몇 살 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면 18살이잖아요. 17살. 맞습니다. 그때 17살 학교 교무실에서 숙식을 했어요. 네, 워낙 이제 집이 멀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밤새도록 이제 훈련을 하려면은 그 시간을 이제 이제 집에 갔다 오면은 그게 너무 아깝고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했고 또 이제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기술을 배울 데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 판금 덕트 가게에서 가서 이제 배우고 이제 실습지로 돌아와서 새벽까지 연습을 했고 그렇게 매일 망치질을 한 5시간 가량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손가락 힘줄이 이제 끊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와. 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실무 경험 쌓고자 이제 보일러 제작, 용접, 판넬 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술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없었지만 저에게 이제 스승 같은 존재가 저희 형이었거든요. 2살 타울의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그렇게 먼저 앞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경험을 하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형은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형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여러 분야로 이제 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니 교무실에서 숙식 해결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같아요.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였고 저희는 담당해 주는 이제 김종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가 이제 새벽까지 이제 훈련을 하면은 집도 안 가시고 같이 이제 훈련하고 새벽 뭐 1시부터 2시까지 같이 이제 수업도 이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거의 그 선생님도 집을 거의 못 가실 정도로 저랑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저를 이제 좀 기술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성장을 시켜주신 고마운 이제 은사님이시거든요. 네. 7582님 새싹이신데요. 아, 이 인터뷰 우리 조카들이 들어야 하는데 진짜 훌륭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인터뷰 또 들으실 분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용접 관련해서 발언하셨던 그 학원 강사분 이 인터뷰 들으셔야 돼요. 용접뿐만 아니라 기술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땀과 성실의 결정체가 대한민국 최연소 최다 기능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폴리텍 대학에 진학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능 경기대회 선수를 하면서 산업 설비라는 분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이쪽으로 좀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4년제는 그런 전공 학과가 없고 전문대인 이제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 산업 설비 자동학과를 알게 되어서 네. 이쪽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30살 전에 기능장 취득하는 걸 중2 때 목표로 삼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 단계씩 밟아오신 건데 대학 생활 중에도 내가 그래도 이건 좀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이제 남자다 보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 시간이 흘러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 동안 이제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술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가스, 보일러, 배관 등 기술 이론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 하나만 취득을 한 뒤 군 기술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병 복무 기간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무 경력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또 기초 지식을 탄탄히 하고 군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군 복무 중에도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와, 어릴 적에 꿈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하고 그 꿈을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은비 씨를 통해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꼭 30살 전에 기능장이 돼야겠다 하니까 군대 그 시간조차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단해요. 아, 군대를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정해진 일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충분한 상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더 감동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았죠? 제가 이제 그
그걸 좀 제가 이용한 것 같아요. 이제 군인 때를 하면서 저의 목표는 일단 상위 1%의 군 생활을 하자였습니다. 와, 상위 1%의 네. 군대 생활을 하자. 그래서 자격증을 사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득한 것과 또 이제 군 복무 중에 취득한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 복무 중에 해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였고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특별한 경험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에도 큰 장점이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군 복무 중에 자기 개발을 통해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냐, 너 못할 걸? 오늘 해병대는 네. 되게 훈련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훈련이 이제 어려운 부대로 알고 있는데 너가 거기서 그 속에서 자격증을 가능하겠냐. 네. 딴다고 했을 때 너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 대부분은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조빈나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청년 창업가 눈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네. 오늘 은배 씨의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제가 지금 눈이 부실 지경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 취득했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제 판금제간 선악기사와 보일러 선악기사를 취득을 하고 용접기사와 가스산업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한 상태로 2011년 10월에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몇 살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23살 이제 되던 23살. 그러면 제대한 다음에 바로 공무원 시험 합격했고 그럼 그때 공무원이 23살 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군 전역을 하고 2011년 이제 한 달 뒤에 11월 12월 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응시를 해서 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부은 거예요? 잠 못 자서? 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잠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기 아빠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 키우면서도 계속 지금 공부해요? 예, 좀 짬짬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태국에는 아내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이제 육아에 전념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분유텀이라는 게 있는데 있죠. 네, 새벽에 이제 2-3시간 정도 분유텀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틈틈이 요즘은 이유식 등 육아 공부와 기술 분야 공부에 및 수험서를 집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유식 기능장 있으면 이분 따시겠네 진짜. 아무래도 이제 아이에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이유식도 공부하게 되고 겸사겸사 이제 또 제 기술 분야도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재능 기부로 2권의 기출 문제 해설집을 냈고 네. 최근에는 전역한 해병 1사단 정비대대 후임들에게 기술 서적 50권을 기부하기도 했거든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31살의 지금 아기 아빠인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는 것도 미루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착착착 자신의 꿈을 밟아가니 결혼도 좀 일찍 할 수 있었고 네.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은배 씨 삶을 통해 보게 되네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저의 좌우명이라는 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일매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좌우명이 아닌 것처럼 저의 가장 큰 좌우명은 이제 좋은 아빠, 능력 있는 남편, 좋은 사위, 이제 믿음직한 아들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제 좌우명인데 그걸 이루기가 굉장히 이제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늘 자기 개발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신년에 다짐을 하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이럴 때 슬럼프가 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극복해요. 뭐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슬럼프가 이제 있으실 때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TV 프로그램이 이제 극한 직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내거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동기부여는 꿈과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부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로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동네 런닝을 하면서 3시부터 그날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빵집 가게 사장님, 새벽 4시에 환경미화분들, 또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보다 하루를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동기부여 삼아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었거든요.
오늘 이 방송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은배 씨의 삶이 동기부여가 돼서 본인들이 결심했던 걸 하나하나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사실 폴리텍 대학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희가 배움의 일자리다 이 시즌2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생경제에서는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은배 씨가 왜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꿈과 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실속 있고 저는 허황된 게 아니고 실속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은배 씨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준다면요. 우선 꿈을 특별하게 꾸면서 행동은 보통 사람처럼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보통 사람이고 특별하게 가는 길은 얼마만큼이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시간과 싸우고 있고 시간을 제 것으로 만드는 데 열중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특별한 꿈을 꾼다면 네. 특별한 길을 가십시오. 제 이야기가 정답 같은 지침서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저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계획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8824님이 손에 뚝살 베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결과예요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 31살 청년 지금 아이 아빠에게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하는 코너에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되어주신 신은배 졸업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